교양이란 세상에서 이야기되고 사색되어 온 훌륭한 것을 아는 것이다. 꼭 알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알고 있다면 너의 삶을 좀 더 넓게 하고 풍족하게 할 것이다. 알파벳. 현대의 거의 모든 알파벳은 기원전 400년 전 고대 이집트인이 노예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상형 문자를 간단하게 변형해서 만든 기호 체계에서 파생했다. 고대 문명을 이룬 페니키아인은 지중해를 따라 무역을 통해 만난 부족들에게 알파벳을 전파했다. 태양과 핵융합. 태양은 나무가 불에 타듯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원자로처럼 활동한다.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두 개의 작은 원자핵이 결합해서 하나의 더 큰 핵이 되는 핵융합 과정에 의해 생성된다. 태양은 대개 수소 원자를 헬륨 원자로 융합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정통 칼리프. 수니파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교의 처음 네 지도자를 정통 칼리프로 받아들였다. 이들은 무함마드와 아주 비슷한 길을 걸은 것으로 간주된다. 넷 가운데 초대 칼리프는 아부 바크르이다. 알리를 지지하는 시아파 이슬람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부 바크르가 무함마드가 사망한 직후에 칼리프 지위를 차지했다. 그는 무함마드의 절친한 친구이자 장인이었고 무함마드가 자리를 비울 때 종종 예배를 주도했다. 아부 바크르는 서기 632년부터 634년까지 칼리프로 있었다. 롤리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소설 롤리타는 20세기 가장 뛰어나지만 가장 논란이 있었던 소설이다. 처음에는 악평 때문에 문학적 업적이 가려졌지만 논란이 가라앉으면서 내용뿐만 아니라 내레이션 방식과 소설 기법에서도 신기원을 이루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롤리타는 중년의 교수 엄버트가 12세의 어린 소녀를 향한 지독한 성적 집착을 묘사한다. 지하드. 지하드라는 아랍어는 논란이 많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다. 흔히 성전으로 번역되고 또 그렇게 이해되지만 신에게 다가가는 행로에서 펼치는 노력이라는 의미도 있다. 지하드에 내포된 노력은 종교적인 문제로 고심할 때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노력을 말한다. 더 나은 무슬림이 되기 위한 내면의 갈등이나 글과 설교, 학문을 통해 악에 대항해서 싸우는 분투를 포함한다. 최근에 벌어지는 사건들과 과거 이슬람의 역사를 고려해서 지하드를 성전으로 보는 관점이 우세해지고 있다. 베르사유 조약. 베르사유 조약은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알리는 조약이다. 수개월 협상 끝에 파리에서 체결되었으며 세계 열강사의 힘의 구도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패전국 독일은 그들이 건설한 식민지 제국과 유럽에서 많은 영토를 상실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승리한 연합국의 금전적 배상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두 승전국 프랑스와 영국이 중동 지역 옛 오스만 제국 땅을 차지했다. 전쟁에서 수백만 명을 잃었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는 무엇보다 강력한 배상을 원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독일인들에게 굴욕적인 베르사유 조약이었다. 윌슨 대통령은 세계를 민주주의의 안전한 보금자리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에 개입했다. 그러나 베르사유에서 드러난 세계 질서는 민주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았다. 독일의 굴욕은 서양 강대국에 대한 독일 대중의 분노로 이어졌고 1930년대 아돌프 히틀러는 권력을 잡을 때 이 반감을 이용했다. 맨해튼 프로젝트. 1939년 8월 유명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나치 독일군이 우라늄으로 원자폭탄을 개발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우려를 표현하는 짧은 편지를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 그는 그런 폭탄이 나치군의 수중에 들어가면 결과는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유형의 폭탄이 단 하나라도 배로 운반되어 항구에서 터진다면 항구 전체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도 모두 파괴될 것입니다. 라고 편지에 썼다. 아인슈타인의 편지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 루스벨트는 나치 독일이 그렇게 무서운 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면 미국도 할 수 있다면서 먼저 무기를 확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미국이 세계대전에 개입하기도 전인 1941년 미국 정부는 우라늄의 군사적 잠재력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착수했다. 진주만 공격 이후 이 프로그램은 맨해튼 프로젝트로 확대되었다. 수년 동안 뉴멕시코 외진 곳에서 연구를 한 끝에 연합군 과학자팀은 마침내
1945년 원자 폭탄을 완성했다. 전쟁 중 가장 분주한 시기에 세계 최고의 과학자 수백 명이 맨해튼 프로젝트로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위대한 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유례없는 일이었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은 나치가 점령한 유럽에서 도피해온 난민들이었다. 미국 정부는 대략 200억 달러를 원자 폭탄 연구에 썼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이 떨어지자 12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원자 폭탄의 목적은 일본군을 항복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목적을 이뤘다. 나가사키에 폭탄이 투하된 지 며칠 후 일본은 항복하기로 했다. 1945년 원자 폭탄 사용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자신의 연구를 통해 원자 폭탄을 실현 가능하게 만든 아인슈타인조차 폭탄의 끔찍한 힘에 충격을 받았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원자 폭탄의 위력을 경고하는 편지를 루스벨트에게 보낸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말했다. 카르마 또는 업은 힌두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도덕적 원인과 결과의 순환을 의미한다. 힌두교 전통은 기원전 3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창시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힌두교에서는 탄생, 생, 사, 환생이 되풀이된다고 믿는다. 삶을 사는 동안 저지른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이 자신의 카르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종종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말로 표현된다. 선한 행동은 좋은 미래를 가져오고 악한 행동은 나쁜 미래를 가져온다. 힌두교 신자들은 선한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안내 지침으로서 고대 힌두교 경전에 기록된 다르마라는 진리법을 따른다. 코란은 이슬람교의 경전으로 신이 인간에게 내린 마지막 계시라고 여긴다. 이슬람교에서 알라라 불리는 신이 천사 가브리엘에게 전달한 것이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전달되었고 마지막으로 모든 이슬람교도에게 전파되었다. 코란은 11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6,200개 이상의 구절을 담고 있다. 무함마드는 글을 읽거나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받은 계시를 소리내어 말하면 다른 사람이 글로 옮겨 적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유대인들의 시조이다. 사라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와 함께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갔을 때 아내의 미모 때문에 오히려 안전의 위협을 느꼈다. 이집트 왕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지 모른다는 걱정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여동생인 것처럼 가장했다. 이집트 왕은 사라를 데리고 갔고 대가로 아브라함을 풀어주면서 많은 선물을 줬다. 그런 이집트 왕에게 신이 벌을 내려 사라와 아브라함은 함께 이집트를 빠져나갈 수 있었다. 초신성 별들은 대부분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모두 소모하면서 조용히 소멸한다. 별의 99%는 백색 외성이라 불리는 흐릿한 천체로 서서히 변한다. 그러나 별이 매우 크고 뜨겁다면 알맞은 조건이 갖춰졌을 때 폭발하게 된다. 이 폭발을 초신성이라 한다. 별은 원소들을 융합해 에너지를 생산한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은 수축해서 블랙홀이 되지만 크기가 태양의 58배인 비교적 소형의 별은 폭발한다. 초신성이 일어나는 시간은 15초도 안 된다. 초신성은 워낙 밝아서 별 하나가 폭발해서 생기는 빛은 수개월 동안 지속되며 은하 전체의 밝기보다 더 밝다. 빅뱅 이론에서는 지구상의 생명체가 초신성 덕분에 존재한다고 말한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북부 산악지대의 마케도니아 왕국에 태어났고 아테네의 저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교육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왕은 아테네를 포함한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 대부분을 점령하며 마케도니아 영토를 확장했다. 알렉산더는 아버지가 극장에서 암살된 후 20세의 왕좌에 올랐다. 왕으로서 알렉산더는 아버지를 능가했다. 잇따라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당시 지중해 대부분 지역을 아우르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알렉산더만큼 넓은 지역을 지배한 고대 왕국의 왕은 없었다. 근거지인 마케도니아를 시작으로 알렉산더의 군대는 그리스, 시리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했다. 왕위에 오른 지 7년째 되는 기원전 330년에는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의 군대를 격파했다. 알렉산더는 마침내 인도까지 왕국을 확장했다.
그러나 33세의 고대 도시 바빌론에서 사망하면서 그의 통치 시대는 갑자기 막을 내렸다.